그러니까 그냥 경찰이 뭐 언제 출석하래요. 출석 안 하면 큰일 날 줄 아는데요. 여러분, 출석하면 큰일 납니다. 경찰 조사는 경찰들이 저희랑 같이 뛰는 동료가 아니거든요. 알고 보니 야 너도 오니까 가담한 거 같네? 너도 피의자로 입건해. 경찰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별일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별일 없을 거라는 경찰 수사관님 말을 들어서 잘 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제 친구가 최근에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경찰 조사를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죄를 지었으니까 조사를 받으러 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얽혀 있으니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겠죠. 경찰도 바쁘거든요. 당연히 부른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 내가 다 깜빵을 가야 된다 이렇게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피의자 조사가 있고 그리고 참고인 그냥 누가 뭘 했는데 네가 옆에 있는 사람인지를 불러서 조사해 볼게 그런 참고인 조사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진짜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고소인으로 조사받는 고소인 조사 이렇게 있거든요. 그중에서 어떤 내가 신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그냥 뭣도 모르고 경찰에서 부른다고 그냥 무턱대고 가서 진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축구 좋아하잖아요. 근데 축구로 치면 경찰 조사는 경찰들이 저희랑 같이 뛰는 동료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기 때문에. 근데 전술 없이 축구를 이길 수가 있나요? 4-4-2로 할지 뭐 3-5-2로 할지 전략을 짜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찰 조사를 할 때도 아무 작전을 짜지 않으면 당연히 이거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면 아까 대표님께서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라고 하셨는데 이 참고인 조사는 정확히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도중에 누가 싸웠다고 하는데 한쪽은 맞았다고 얘기하고 한쪽은 난 때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누구 말이 맞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 CCTV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없었다면 그러면 이제 주위에 지나갔던 예를 들어서 행인 아니면 뭐 친구 그런 사람들이 이게 참고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참고인 조사를 갔다가 제가 때린 사람의 친구예요. 근데 옆에서 안 말렸다는 이유로 너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 그런 경우 실제로 있어요. 참고인 조사 그냥 무턱대고 갔다가 알고 보니 야 너도 오니까 가담한 거 같네? 너도 피의자로 입건해. 이렇게 해가지고 입건해서 같이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거기 은행 가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뭘로 조사받는지 만약에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것 같다. 그러면 조사 중단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변호인 선임해서 조사받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너무 신나서 가면 더더욱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주의해야 될 꿀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화 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이 영상 한 10번만 돌려보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들한테 친구들이 전화 엄청 많이 오거든요. 전화 올 때마다 사실 이렇게 하는 말들이어서 일단 믿어도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대 바로 출석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 받을 때부터 일단 경찰이라고 하면 메모만 하고 끊어야 돼요. 전화 받는 내용도 다 나중에 알고 보면 수사보고서에 다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친구한테 전화 온 거 아니고 은행에서 전화 온 거 아니니까 항상 전화를 받으면 메모를 하고 최대한 얘기를 짧게 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이 경찰한테 전화가 오면 일단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냥 경찰이 뭐 언제 출석하래요. 출석 안 하면 큰일 날 줄 아는데요. 여러분, 출석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거를 전화로 갑자기 와서 저는 지금 못 가니까 좀 시간 좀 벌게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때 뭐라고 말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내가 직장을 다닐 수도 있잖아요. 휴가를 내기가 어려우면 당연히 편의를 봐달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를 강제적으로 하려면 영장 받아야 돼요.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기일 조정 같은 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경찰들이 전화 오면 경찰에서 전화 왔는데 이제 초반부터 잘 보여야 돼. 내가 감히 무시하면 절대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핑계를 동원해서 일단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확보했잖아요. 일단은 조사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정보공개 청구라고 해서요. 내가 만약에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걸로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거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냥 내가 전화 온 그 경찰서, 예를 들면 강남경찰서다. 그럼 강남경찰서 민원실에 신분증 딱 들고 가가지고 내 이름으로 고소된 사건 고소장 좀 복사해 주세요. 그렇게 청구하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유도신문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찰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흔들었다가 갑자기 달래주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겁을 줍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방금 이렇게 한 거 말이 안 되는데 얘기하면서 압박을 주거든요. 그럼 내가 뭐 잘못했나? 일단 길을 꺾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이렇게 달래듯이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그때 그 상황이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긴 했던 거잖아요. 얘기하면 그걸 얘기하는 순간 인정하는 거거든요. 편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 나도 모르게 오 맞아요 맞습니다. 좀 이런 거에 당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그게 경찰들의 일을
해야 될 게 업무가 완전 틀려요. 만약 인정하면 별로 일할 게 없어요, 이분들은. 인정하게 되면 증거도 그렇게 필요가 없고,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몇 개의 증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한다. 그러면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사람 불러야 되고, CCTV 봐야 되고, 온갖 걸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유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자백은 뭐 증거의 왕 이런 말 있잖아요. 막 옛날에 두드려 패가지고 자백 받았잖아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만큼 자백, 인정하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것만큼.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니었다고 해라고 번복은 해도 효과가 없는 거. 그게 의심을 받는 거죠. 아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너 왜 이제 와서 다르게 얘기해? 특히나 그날 번복하면 그나마 나아요.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슨 얘기 경찰에 써놓은 거 그냥 경찰은 다 공무원이니까 다 객관적으로 해줬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맞춰놓고 써놓고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게 완전히 불리한 내용이 써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가서 지난번에 얘기한 거 잘못됐어요. 백날 얘기해봐야 번복한 사람 딱 그 프레임으로 딱 가거든요. 경찰한테 착하게 행동을 해도 경찰분들이 참 잘했어요, 착해요 라고 이렇게 보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내 논리를 밀고 나가고 그게 일관성을 지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흔드는 거를 좀 알아채는 꿀팁이나 아니면 좀 피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뭔가 내가 불편하다, 내가 겁을 먹는다, 뭔가 왜 이렇게 나한테 날카롭게 들어오지? 그러면 일단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이면 이게 경찰한테 많은 얘기를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 그것만 조서에 남지 장황하게 이상한 얘기 해버리면 그것까지도 다 나중에 불리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번복이 안 돼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묻는 말에만 답해라. 자, 이제 집으로 귀가했어요. 묻는 말에 답변을 잘한 건지 잘 못한 건지 막 애매해. 그럴 때는 이제 변호사한테 한번 찾아가서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분명히 했던 진술 중에서 나한테 불리한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또 정보공개 청구해서 내가 진술했던 그 조서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돼요. 어차피 그걸 판단하는 사람은 수사관이고 나중에 검사가 판단하고 판사가 판단하잖아요. 그 변호사가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조사받고 온 당신이 죄가 있는 것처럼 경찰이 몰고 갔구나 라는 거를 그 조서만 보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힌단 말이에요.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전략을 세우거나 아니면 뭔가 인정을 하면서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가거나 그런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최대한 빨리 선임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무리 그래도 변호인이 없이 혼자 가게 되면 이분은 수사를 하시는 분 베테랑이잖아요. 맨날 조사를 하시는 분이고 참석한 뭐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 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진술을 했겠어요? 당연히 몇 가지는 모순이나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구멍을 빨리 채우려면 변호사를 빨리 선임을 해야죠. 근데 그 경찰 수사 받을 때 경찰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별일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별일 없을 거라는 경찰 수사관님 말을 들어서 잘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수사관님들이 보시면 싫어할 것 같은데 검사님이나 아니면 법원 판사님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잘 몰라요. 그냥 난 수사하고 자백 받으면 되는 거야. 막 죄 있는 사람처럼 만들면 되는 거야. 그게 업무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사관들을 설득을 하고 변소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결과를 잘 받으려면 경찰 단계부터 여러분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변호사님,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변호사를 선임할 때 최적 타이밍이 경찰서를 가기 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 조사 받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든지 늦어져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진술을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두 번째 경찰 조사 받을 때 그 얘기를 바꾸면 그건 번복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은 항상 1회 경찰 조사 전입니다. 일반인들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면 그래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상담만 받아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나요? 상담만 받아도 이게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가 없는 사건인지도 변호사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 찾아오신 분들, 박건호 변호사 찾아오신 분들, 우리가 그냥 돌려보낸 분들 되게 많아요. 이런 거는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다. 선생님이 가서 그냥 조사 받으시면 된다. 그렇게 할 사건, 필요 없는 사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니까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어차피 인정을 하고 있고 벌금이 해봐야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는 건이면 오히려 그 돈을 합의금에 쓰는 게 낫지 굳이 변호사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면 쓸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서 이게 변호사 선임할 건인지 아닌지 그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상담만 받아도 몇십만 원 깨지잖아요.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는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엄청 불안하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소를 당했고 아니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참고인이고 혹여나 만약에 피해자로 전환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을 10만 원, 20만 원 정도로 그래도 이게 어떤 절차로 되고 이걸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 내가 최악의 경우 뭐 벌금 이 정도를 맞겠구나. 괜찮은 변호사를 통해서 전략이나 뭐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받는다면 저는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변호사 비용 30만 원, 상담료 30만 원 아까워가지고 안 썼다가 나중에 진짜 감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초동 조치가 중요한 거죠. 그럼요. 그렇죠.
자, 오늘은 경찰 조사 어떻게 하면 대처하는지 다 알아봤잖아요. 제가 한번 싹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에서 전화 오면 그냥 무턱대고 가지 마라. 정보공개 청구해서 내가 왜 조사를 받는지 반드시 알아보고 가라. 그리고 두 번째, 경찰이 물어보는 걸 너무 장황하게 많이 얘기하지 마라. 핵심만 물어보는 거에만 답변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 뭔가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 그때 변호사를 꼭 찾아가서 상담료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이게 내가 감옥까지 갈 사건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잘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를 분간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 추가하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나중에 선임하고 어차피 그때 선임하면 처음에 막을 수 있는 사건도 변호사 비용 더 써야 돼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 처음에 1회 조사 받을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게 더 안전하다. 하나만 덧붙이자면요. 상담을 받을 때 변호사 한 분한테만 상담받지 마시고요. 그래도 최소한 2번 이상은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변호사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건 중에서 사실 30% 정도는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없는 경우도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변호사도 많기 때문에요. 최소한 2번 정도는 상담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